내 생각은 내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가 당신처럼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았고 내 남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옆에서 침묵을 지킨다. 그 사람 가족을 상대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화가 나서 뛰쳐나왔지만 빨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바로잡고 이 가족과 결혼하게 된 게 정말 안타깝고 제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저는 38세 친구를 통해 8살 연하의 남편 짐을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데이트에 대해 확신이 없었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올리비아. 그리고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하고 약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관계 그는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부모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우리의 나이 차이 때문에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린아이를 집에 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쁜 신부님이 결혼할 여자 소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올리비아는 38세 셈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젊은 여성이 더 낫다고 아버지가 개입해서 셈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하더군요. 안타깝습니다. 아내의 루트 댓글 올리비아는 결혼 승낙을 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다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비열한 말을 진정시켜주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한 후에는 종종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건 틀렸고 실망스러웠어요. 셈의 집은 우리 작은 마을에서 많은 땅을 소유한 것으로 유명했고 시어머니는 실제로 혈연관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똑같이 그 집에 결혼하셨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집은 돈이 많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셈은 꿈같은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에 남자는 셈이 돈 관리를 정말 잘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셈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 좋다. 시아버지가 혼낸 걸 마지못해 결혼을 받아들인 그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좋은 아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자꾸 말을 해서 짜증나는데 지역 여성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고 부녀회를 이끄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인기가 많아서 협회 회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평일에 만나자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나를 소개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당신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속삭이며 그녀가 주장한 것만큼 인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임검진을 권유받았는데 셈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제안해서 좀 불안했지만 나도 궁금해서 시험이 즐겁지 않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 검진 의자에 앉기 편하도록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된 것 같았어요. 검진 결과도 좋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하다고 해주셔서 느꼈어요. 셈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를 얘기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첫 번째 관문을 잘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 좋은 결과를 바라는 편이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듀플렉스를 사서 함께 살자. 계약금과 모기지 비용을 벌어야 합니다. 행정부에서 일하지만 월급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크지만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머지 듀플렉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을 힐끗 보았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동거를 잘 도와주세요. 짐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 직업이 얕보인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나는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복층 구조와 방식에 대해 더 걱정했습니다. 오짐은 아마도 그것이 좋지 않다고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혼하면 우리 모두 함께 살 거예요. 나는 그녀가 반복을 통해 샘에게 이 아이디어에 영향을 주었다고 암시했기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제가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동의하는 건가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 계획에 몰랐고 샘과 상의하지 않고는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일단은 이 일을 미루면 안 될까? 나중에 샘에게 물어보니 시댁에서 나왔다고 샘이 설명했다. 결혼 후 부모님 땅에 복층주택을 짓고 함께 살 생각이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사실을 더 일찍 말하지 않은 게 속상했는데 뒤돌아보는 걸 잊어버렸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그 사람 샘은 착하고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 사람을 내 나이에 다른 사람 못 찾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 사람의 사과에 반해서 더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한 게 지금 후회돼요. 결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앞이 훤히 보이지 않아서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던 복층주택을 짓기로 합의했고 결국 결혼 6개월 만에 계약금과 주택담보대출을 절반씩 갚게 됐다. 안전을 위해 임신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생길까 봐 걱정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들은 기뻐서 바로 아기 이름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직 성별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감도 있지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안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자고 했지만 가족의 사업을 도우다 보니 여유가 생겼다. 유연한 역할 나는 괜찮다고 느끼는 한 계속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이 잘 진행되고 내 안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신비와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입니다. 여자로서 경험하고 이것을 느끼는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을 갈 때마다 행복해요. 남편 샘과 시댁 식구들은 아이의 성장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출산도 기대가 되네요. 이 아이를 갖게 되면 언젠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돈독해질 거라 믿습니다. 밝고 평범할 것 같았던 어느 날 아기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에게 이상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왜 평범하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즉시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내 아이의 여행은 불과 몇 달만 더 지나면 너무 빨리 끝났는데 내 아기를 도울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치 어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내 활기가 넘쳤나 내 잘못이었는지 눈물이 흘렀다. 남편의 말이 슬픔을 가르고 얼마나 오래 울 것인가 이제 됐지 울면 아기가 돌아오지 않을 테니 그만 울어 어이가 없었다. 무엇 우리 아이가 방금 세상을 떠났다는 건가요? 샘의 낯선 냉담함에 당황했지만 정신이 망가져 퇴원하는 날 대답할 수 없게 되었지만 샘은 옷을 입히고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얼굴 걱정하는 간호사들에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샘을 만났고 낯선 사람이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안타깝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나는 지시에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았다고 대답했다. 시어머니와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 그리고 그들 옆에 샘이 위로의 김이 도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리 배열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당신은 더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샘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서는 부양할 수 없는 며느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녀가 샘 아이와 결혼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고 나는 아기를 잃은 눈물이 가득 찬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는 시선을 떼지 못하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겠다고 하면 가차없이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머물게 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당신을 남겨두면 정말로 우리를 부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옆에서 의기양양한 여자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 결혼식에서 나에게 소개한 샘의 어린 시절 친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나와 시선을 마주치기를 꺼리는 것을. 나는 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동안 오싹한 깨달음이 나를 덮쳐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를 나를 쫓아내고 만약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더 어린 아내를 여기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 난 머물면서 더 고통만 겪게 될 거야. 더 이상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마침내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됐어. 나는 샘에게 알았어. 이혼하자. 새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했고 그래서 집을 떠나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나의 유산을 알고도 따뜻하게 맞아줬고 퇴원하자마자 내가 겪은 잔인함에 분노했고 오랜만에 그들의 사랑을 느껴서 다행이었고 그날 나는 울다가 지쳐서 많이 울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를 그렇게 만만하게 대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처음에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었지만 누구인지 알고는 말을 하지 않자 초인종을 누르기. 쉬지 않고 외쳐 이혼을 되찾자. 이제 돌아와. 사실 우리 가족은 바비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의 맥주를 제공하는 유명한 장소 유명인과 운동선수를 포함한 많은 유명인들이 그곳에서 죽고 있지만 남편의 가족은 노년층 출신입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사업 때문에 우리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이 의무라고 우리 가족 배경이 부족하다는 구식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전에 함께 식사하자고 거절했습니다. 결혼식 전 논의에서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특정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을 선호하며 우리 가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당신이 외식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오거래 이해합니다. 쇠고기야 응명문가들은 그런 사업을 기피하는 편이야. 나를 키우기 위해 애쓰신 부모님이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게 마음이 아팠다. 부모님은 이혼하고 떠나던 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웃으며 일축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연히 우리 식당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그때까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우리 가족을 얕잡아 보았지만 그 식당이 최고 품질의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쇠고기와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고기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들은 당황하며 나에게 달려와 내가 돌아오길 애원했다. 그들은 우리가 당신이 그렇게 성공한 줄 알았다면 우리는 안 왔을 것이라고 나에게 아늑하게 다가왔다. 이혼해서 미안해요. 어제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발 다시 와주세요. 아이들과 머리카락에 대한 모든 논의 후에 그들이 얼마나 빨리 노래를 바꾸었는지 배가 아팠어요. 결국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었나요? 제 남편 샘 그 사람 가족은 내 직업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족 사업의 사무관리 분야에서 일했다고 무심코 때문에 그들은 내가 저임금 하찮은 직원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집 계약금과 담보대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합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 회사의 육류 수출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회사원으로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중에 결혼하여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나는 또한 회사의 대주주이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아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는 TV에서 갑자기 보기 전까지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나에게 이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쉽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는데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줄곧 돈이 최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침내 화를 내고 샘과 부모님을 쫓아낸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들의 천박함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구해주셨네요. 나는 고맙게도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그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나 혼자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나에게 설명하기를 원했다. 아버지는 즉시 아는 연락해 내 손에 배상을 요구했다. 부당 퇴거 또한 동거 기간 동안 제공한 주택 자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청구가 인정되어 제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환불을 받았지만 샘 혼자서는 제가 빌린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팔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용 주택은 시골 부동산에 있는 고급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모기지론이 남아 있었고 집은 짐의 어머니의 기이함으로 가득 차
때문에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구매자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운 좋게도 매매가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도로 소유한 땅 중 일부를 팔 수 있어서 먼저 돈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주인의 가족과 결혼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짐과 그의 부모님은 사랑하는 두 가족의 집을 떠나야 했고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과의 결혼을 고려하고 있던 여성은 큰 집에 살 것이고 그의 가족이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지만 샘을 찾자마자 그들은 집을 잃을 것이고 여전히 빚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도망친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와 결혼했다면 그녀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린 나이 때문에 강제로 일해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전히 꽤 시골이어서 뉴스가 빠르게 퍼집니다. 특히 샘의 사람들처럼 잘 알려진 가족이 관련된 경우에는 그들이 그녀를 끔찍하게 대하고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큰 집을 과시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빚을 지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아내와 새 아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모두 떠났습니다. 그들의 가계가 이 세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정확한지 놀랍고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농촌. 힘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기가 그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통제적인 시어머니가 이제는 쇼핑을 하다가도 몰래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면서 부모님이 우리가 가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 테스트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 우리는 올리비아가 결혼을 좀 성급하게 했다고 나를 위로하려던 상황을 일축했고 지금은 집에 있어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쫓겨나고 법정에 가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과 지지에 감사합니다. 나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내 결혼 생활에 대해 그리고 지금은 자유로워요. 비록 이혼이 있었지만 나는 아직 30대이고 상황이 안정되면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데 집중할 계획이지만 지금은 아마